안녕하세요, 최 팀장입니다. 오늘 영상은 그 상거래 채권 중에서 그 공사대금 그 채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상거래 채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이제 공사대금 채권 같은 경우에는 그 처음에 채권 추심을 진행을 할 때에 뭐 다른 채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공사대금 같은 경우는 압류를 진행을 해서 그 채권 추심을 이제 진행을 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. 그리고 또 압류를 해야만 공사대금 채권의 회수가 되기가 수월하다,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보통 이제 공사대금이라는 게 이제 그 수주를 받아서 공사를 진행을 하고 나중에 이제 공사를 다 진행을 한 연후에 대금을 이제 지급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 채무자가 이제 채무자는 이제 공사를 발주를 한 쪽이 이제 채무자가 되겠죠. 채무자가 공사 대금을 이제 뭐 지연을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. 물론 채무자가 자금 사정에 조치를 못해서 그 공사 대금을 지급을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 공사를 이제 진행한 채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공사가 예를 들어서 뭐 부실공사였다든가 무슨 하자가 발생이 되었다든가 이런 핑계를 대는 경우가 통상적으로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일반적인 이제 채권 추심 절차를 밟아서 그 뭐 변제를 하라는 이렇게 구두상의 채권 추심은 거의 대부분 이루어지지가 않고 결국에는 이제 법정 다툼으로 이제 가는 수밖에는 없는 경우가 거의 90% 이상입니다. 자, 그렇게 되면은 채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대금을 이제 지급을 해야 되겠지만은 자기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뭐 원청에서 못 받는 경우가 있다든가 뭐 또 다른 그 공사 현장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돈이 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변제를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공사를 하는 업체가 그 채무자가 뭐 이제 단종이냐 또는 뭐 종합건설회사냐에 따라서 경우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공사대금 채권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발생이 되게 되면은 그 채무자의 그 예를 들어서 거래주 통장 그 어차피 이제 공사대금 같은 경우는 채무자가 이제 법인이다 보니까 그 주거래은행 통장을 빨리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고, 그리고 또 이 업체 자체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자주 공사대금을 그 연체를 하는 업체가 또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나중에 가서는 법정 다툼으로 유도를 해서 그만큼 시간을 벌기 위해서 아주 습관적으로 공사대금을 미루는 이런 이제 채무자도 상당수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 좀 악질 채무자라고 봐야 되겠죠. 그 업체 자체가. 왜 그러냐면은 뭐 상대방이 이제 돈을 달라고 했는데 만약에 주지를 않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뭐 민사소송을 제기를 한다든가 뭐 지급명령을 제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시간을 버는 거잖아요. 그 재판하는 과정 중에. 그리고 또 이제 재판을 하다 보면은 판사가 조정 절차를 그 건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조정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채권 금액이 깎이게 됩니다. 근데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빨리 대금을 받아야 뭐 다른 공사를 한다든가 뭐 다른 또 일을 할 수가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노려서 그 채무자가 그 채권자로 하여금 그 법정 다툼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아주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채무자들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공사 대금이 만약에 연체가 됐을 경우는 빠른 시간 내에 그 채권 추심에 또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, 그리고 이제 채무자의 주거래은행 통장을 뭐 파악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또 채무자가 다른 공사 현장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 그 공사 현장을 파악을 해서 재판하기 전이라도 가압류 절차라든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묶어놓고 그러고 나서 채권 추심을 진행을 하는 게 빠른 채권 추심으로 시간도 절약이 되고 그리고 또 채권자 입장에서도 훨씬 낫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이제 채권 추심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또 이제 공사대금 채권 같은 경우는 건설업체다 보니까 뭐 토지 건설을 또는 뭐 건축 건물 올리는 이런 채무자일 수가 있는데
채권 추심하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뭐 통장이라든가 뭐 건설 현장 압류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 조합에 그 출자증권을 또 이렇게 묶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질권이 설정이 돼 있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이다 보니까 뭐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실익이 또 없을 수도 있고 나중에 가서 압류가 되더라도 그 경매 절차를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또 절차가 좀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경매까지 가서 또 회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. 그리고 또 공사업체다 보니까 경매 현장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. 채무자가 그 경매 당사자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경매 대금을 압류를 해서 돈을 또 채권 그 변제를 받을 수가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시간만 보내고 이렇게 했을 때는 채무자가 또 만약에 그 형편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뭐 법인 회사이다 보니까 폐업을 해버리면은 그 채권 자체는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빨리 앞당겨서 채권 추심을 진행을 하는 게 채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올바른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한 번 정도 돈을 연체를 한다든가 지연을 했을 경우에는 지체하지 마시고 채권 추심을 진행을 하신 게 맞는 내용이고, 그리고 또 이 채무자의 상황, 예를 들어서 뭐 그 국세가 뭐 연체가 돼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데도 재판이 걸려가지고 또 다른 채권이 또 있다든가 이런 거를 이제 파악을 하셔서 채권 추심을 진행을 하셔야 되고,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걸 파악을 하려게 되면은 신용정보사를 이용을 하시는 수밖에 없거든요. 뭐 개인이 그거를 파악을 할 수는 없고, 뭐 그 법적으로 보더라도 그거를 인가를 대여져 있는 데는 신용조사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관은 유일하게 이제 신용정보 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데를 활용을 해서 그 빠른 시간 내에 채권 추심을 진행을 해서 채권 변제를 받는 게 올바른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런데 실무에서도 또 그렇게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. 자, 그래서 오늘은 공사 대금 채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채권 추심하는 방법 또는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이상 최 팀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